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해볼 내용은 역발상 투자가 항상 이기는 이유, 이 이유를 알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대중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심리를 똑같이 따라다니면 절대 투자로 큰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돈이 몰리지 않을 때 견디거나 자금을 더 투입을 해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비중을 줄여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만이 아니고 부동산, 또 이제 뭐 인생, 학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9월 17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인데 좀 방송 시점이 늦었어요. 기회 요인을 찾아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발상 투자가 항상 이기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역발상 투자가 이기는 이유는 뭘까?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망하고, 결국은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럼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이게 쌀 때가 언제냐? 가장 주식 투자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팔자. 이걸 가장 하고 싶은 거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스크가 막 시장에 많이 있고, 다들 막 안 좋은 이야기들만 막 할 때, 그래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얼어 있을 때, 요럴 때가 항상 저렴할 때예요. 가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수요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늘어나면 어때요? 싸지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급이 늘어날 때는 매도세가 강하고 뭐하고 할 때는 어때요? 수요가 점점 줄어요. 기다렸다 사야지. 이거 끝나면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있을 때가 항상 보면 이거를 기준으로 가격이 등락폭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항상 왜곡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싸다 싶으면 계속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기다림인데, 이런 역발상 투자가 항상 이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항상 실패를 한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는 간단합니다. 역발상 투자. 리스크가 클 때 비중을 다 채워놔요. 많이 늘려놓고, 물론 기업 가치 같은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리스크가 눈에 잘 안 보일 때, 잘 안 보이고 호재 요인만 보일 때, 요럴 땐 어때요? 가치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이럴 때는 비싸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아까 그 얘기예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우리가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에 대학 나오고 한 사람들은 다 대기업들, 지금의 대기업들에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많은 걸 누렸죠. 공무원도 뭐 다 고급 공무원. 그래서 교육이 부족할 때는 대학이라는 타이틀이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다 잘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을 나와서 다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본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50대, 또 40대, 40대부터 60대 인구란 말이에요. 그 자녀들은 무조건 대학 가라 가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엄청나게 쓰는데 어때요, 이제? 대학 나온 사람들이 흔해져요. 이런 흔해 빠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학을 가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뭐 어떤 부분을 좋아한다든가, 진짜 미래에 이 미래를 예를 들어서 구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한다던가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취직 때문에 대학을 간다. 무슨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간다.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는 거지. 대학을 이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간단한 게 또 공무원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는 IMF 이전 시절 때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한테 들어보면 할 거 없고 모자란 애들이 하는 게 공무원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렇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자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은 자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라에서 이제 대우를 많이 해주고 하는 거죠. 왜 돈이 몇 푼 안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면 어때요? 전부 다 공무원만 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때? 공무원이 될 확률도 낮아지고 또 지금은 어때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뭐하고 하는데 미래의 연금 부분에서도 뭔가 문제가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의 인구 구조로 가게 되면. 그럼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누굴까요? 당연히 이쪽이겠죠. 공무원 연금 계속 뜯어고치라고 할 거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겠죠. 공무원 니들은 하는 것도 없으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심리들이 자꾸 반영이 되면 어때요? 정부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걸 한다고 다 그럴 리가 없겠죠. 오히려 차라리 노가다 같은 걸 해야지. 진짜 할 게 없다거나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타다가 갖고 운전을 하든가 노가다 같은 그런 게 경쟁력이 훨씬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배운다든가 남들이 회피하는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회피하니까 지금 노가다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임금이 진짜 엄청납니다. 기술자들은 그러니까 보면은 단순 우리가 흔히 노가다 용어로 씨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서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놀고 있고 자 기술자들은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그냥 찾아서 해요. 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언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굉장히 효율이 좋겠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계속 리스크 요인을 만드는 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금리가 제가 과거에 이제 1, 2년 전에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 금리 인하 포지션으로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버블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해요. 지금 수요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그럼 결국은 집이 덜 필요한데 공급은 어때요? 공급은 이렇게 늘고 있죠. 자, 수요가 줄고 있는데 공급이 늘고 있어. 그럼 어때요? 남는 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급이 불균형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가격은 어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자, 부동산 이건 테마가 되는 거예요. 테마가 우리가 주식 용어로 생각을 해보면 테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 있었는데 가격이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결국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치의 기본이라는 거죠. 가치를 판단하는 기본이 자 수요 공급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자 역발상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땐 손이 안 나가는데 기업 가치를 놓고 보면 기준을 뭘로 봐야 되냐면 가치랑 결국 주가랑 연동된다는 걸 이해를 하면 자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자 주가가 여기에서 이렇게 빠진다. 이러고 있다. 빠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이 위에서 이렇게 빠졌다.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자리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주가는 결국 가치랑 연동된다. 이런 역사를 알고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이해를 하면 가치를 분석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만나는데 이거를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요걸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랑 기업 가치랑 왜곡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항상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굉장히 저렴할 때인데 그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거죠. 신뢰가 깨지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역발상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시장 저평가는 악재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과거를 살펴보면 이때는 뭐가 있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공부는 제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IMF 때 이후로만 보통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과거 지표를 볼 때도 이때는 보면 어때요? IMF가 올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어때? 이때 다 분석을 해보니까 요 구간대랑 비교해서 별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다 그러면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었겠죠. 비중을 무겁게. 그러다 갑자기 IMF가 왔어. 이건 이제 패닉이 오면서 엄청나게 싸졌던 거죠. 그러다 시작은 테마로 시작이 됩니다. 닷컴 버블.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이 붕괴가 돼요. 막 닷컴 버블 때 뭐 이야기를 했었죠. 막 1년에 100배씩 오는 종목들이 널렸었다고. 그리고 나서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된 다음에 어때요? 자, 버블이 빠지니까 어때요? 자, 본격적으로 추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뭐 그 사이에 보면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이 시기에는 뭐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니 어쩐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블장까지 또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적립식 투자 광풍. 자, 이때 펀드 버블이 만들어져요. 닷컴 버블, 펀드 버블. 결국은 지나고 보면 자, 이때 펀드 버블이 있었을 때 이 펀드가 2008년도만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았겠죠. 이 광풍이 불고 펀드 버블이 있었다는 거는 펀드를 이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건데 이 하락 구간을 견딘 거는 뭐 진짜 10%도 안 되겠죠. 왜? 리먼 사태, 글로벌 공황, 전 세계가 망한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다 내다 던지는 거죠. 이럴 때가 항상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그러면 자, 이 빨간 동그라미에 보세요. 흐름을 보면 어때요? 자, 단기 파동에서 항상 저점 구간대예요. 그쵸? 무릎 아니면 바닥인 거야. 이 빨간 동그라미 있을 때는 항상 무릎 아니면 바닥인 거야. 무릎 아니면 바닥인 거야. 그쵸? 자, 이럴 때는 무릎이었죠. 자, 이럴 때는 무릎이었어. 무릎 아니면 바닥인 거야. 여기서도 무릎이었어.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작은 시야를 갖고 있는 거야. 이걸 10년, 20년, 30년을 길게 늘어뜨려놓고 보면 어때요? 자, 요럴 때는 어때요? 이 파란 구간에 있던 때는. 자, 무릎 아니면 허리였어요. 자, 꼭지에 팔 수 있는 기간이 항상 있다고요. 자, 허리에 샀어. 자, 여기에서 조금 줄여놓고, 예? 나중에 지수가 여기가 있으면, 이거는 어때요? 여기가 있는 구간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 있는 구간에, 과거에 적립식, 펀드 버블 있었던 이 구간을 보면 어때요? 자, 이 구간은 꼭지가 아니고 허리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와 바닥의 관점은 항상,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뭐 1년에서 5년, 1년에서 3년 이런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은 길게 보면 기업 가치는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는?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평균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미국의 S&P는 100년 평균 수익률이 연 9%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이거는 다른 어디 제가 영상이나 이런 데서 봤던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근거들을 거기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한국 시장은 사람들이 자, 오른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다르다 막 떠들어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30년 평균을 해보면 평균 9%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월 평균 9%. 이걸 복리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인 거예요. 그냥 지수 평균, 망하는 기업과 이기는 기업들을 다 평균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났다고요.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코스피의 30년 평균이 연평균 9% 정도 된다. 지금까지. 이런 거를 믿는 거죠. 이런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 투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조건 이길 수 있고. 자, 중국 사드 리스크. 그럼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리스크들을 보자고요. 사드 리스크, 신세계. 기업 가치의 영향이 얼마나 있냐, 이 사드 리스크가. 자, 면세점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줄고 작살나고 해서 망할 거다. 자, 중국 사드 리스크가 나왔을 때 제가 이때 당시에 회원분들한테 막 얘기했던 경우가 이때는 그냥 기회다. 담으면 된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야, 우리는 이때 다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눌리면 다시 사야지. 근데 눌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눌리면 다시 사야지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저항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 바로 돌파해내기는 힘들 거야 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사서 무릎에 팔았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리딩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회원분들과의 신뢰도 부족했고, 제가 시장에 대한 공부도 사실 부족했던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도 섹터나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그럴 게 없었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바이오는 버렸어야 됐고, 바이오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그런 시점에 들어간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점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스크 요인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이거 외면하고 이거 외면하고 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많이 간 놈을 내가 포트에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구간에서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 폭락을 다 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쪽에 포트가 집중되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다 두들겨 맞았어야 되겠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회복이 되겠지만, 뭐 10년 이렇게 보면, 5년, 10년 보면 회복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이 외면받고 소외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당시에 이제 사드 리스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전부 외면하고, 뭐 그렇게 했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 구간이 어때요?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경우를 또 보면, 과거의 경우를 보면, 자, 과거 닷컴 버블 붕괴됐을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냐. 자, 이때 당시에 뭐 솔본, 한글과 컴퓨터, 다음, 막 이런 것들은 뭐 100배씩, 뭐 300배, 이렇게씩 막 1년 만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IT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그냥 다 날아갔어요. 그 당시에 삼성전자도 1000%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닷컴 버블 있기 전에를 보면, 자, 3년 동안 75%가 빠졌는데, 3년 동안 75%가 빠졌는데, 마지막 IMF가 딱 만들어진다면 어때요?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버블이 생겼으니까 버블이 꺼져야 되겠죠. 버블이 꺼진다면 어때요? 닷컴 버블이 붕괴가 진행이 되면서 폭락이 나오고, 그 다음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자동차, 건설 자동차란다. 금융, 건설, 철강 섹터가 폭발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건 처리가 거의 뭐 50배씩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자, 뭐 이 금건 처리가 움직인 거는 한 6년 정도 움직였어요.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움직였으니까 6년에서 한 7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0배씩 갔는데, 그리고 나서 금건 처리는 10년을 쉬었죠. 이때 당시에 이 버블에 있었던 버블이 작살났던 요 중에 네이버나 한 200배 갔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 당시부터 해서 80배 정도 갔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배당을 안 한 거, 삼성전자는 꾸준히 배당도 하고 했기 때문에 배당까지 합하면 뭐 상승여력은 이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게 뭐랑 내가 이 사진을 왜 두고 나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저는 2017년도에 가장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반도체 바이오는. 제가 오늘 이제 헬릭스미스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봐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발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2017년도,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2001년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거랑 지금 이제 이 상승이라든가 이때 당시에 성장률이 지금이랑은 달랐으니까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6%씩 성장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2% 성장하니까 상승 하락 파동이 어때요? 3분의 1 정도 또는 2분의 1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닷컴 버블 때 이제 이게 생겼을 때 지수가 뭐 한 300% 400% 올라갔으면 지금은 상승 여력이 이것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죠. 다시 성장률이 잡히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미래에 보면은 4차 산업이라는 큰 모멘텀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대 기업들이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성장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장률이 다시 과거에 IMF 때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성장률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살펴야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제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요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001년도에. 2001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01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올랐을 때가, 자, 이때가 3차 산업대란 말이에요. 지금 뭐가 있어요? 4차 산업. 시기를 보면 어때요? 이때에서 여기까지가 15년이에요. 지금 보면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가 12년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게 15년마다 이게 반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한번 만들어 줬다가, 다시 눌리는 거죠. 버블이 진짜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버블이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버블이 없다 그러면, 뭐 이제 큰 폭으로 눌리진 않겠지만, 버블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고, 버블이 생기면 한번 눌렸다가, 이 기간이 한 3년 만들어주고 나서, 그때부터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항상 봅니다. 그걸 보면 지금 기업 가치들을 보면 진짜 주스면 먹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이익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무슨 그러니까 이익이나 성장이 만들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다고. 그럼 이거는 결국은 기업 가치 회귀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 그럼 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거죠. 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진 거예요. 가치는 올라가는데 주가는 빠진 이런 섹터군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공부를 해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기업 가치, 성장성, 지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괴리, 또 미래 가치가 그렇게 잡힐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을 해야 가치 산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가치 산출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단순하게 현재 가치를 놓고 봅니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배웠죠. 재무제표. 이거는 과거 데이터예요. 차트나 똑같아요. 미래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적정 가치 같은 것들도 이제 산출을 해가지고 자 목표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정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물들이 이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발상 투자가 항상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리스크, 저평가 때 사서 자 경제 호황 보면은 다 돈 벌었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경제 호황 때는. 요럴 때는 어때요? 버블 정도를 판단을 해서 내가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지금은 어디에요? 여기에요. 지금은 여기. 정말 투자 기회가 많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익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제가 이제 좀 지나면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에서도 그런 데이터들, 수익 데이터들을 하나씩 이제 유튜브로 살펴볼 수 있는 구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